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만성 합병증에서 당뇨병성 족부병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란 당뇨병을 가진 사람의 발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데요. 발에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발 궤양이 생기거나 발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약 15%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발 궤양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1 내지 3% 정도의 환자는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원인의 약 40%가 당뇨병성 족부병변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리 일부를 절단하게 되는 원인도 외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혈당 관리와 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족부병변이 생긴 모습들인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이렇게 발 궤양을 한번 앓고 나면 1년 이내에 약 30%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수술 후 4년 이내에 반대쪽에도 수술을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재발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의 신경병증 증상을 보시면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해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저린 증상을 느끼거나 발에 화끈거리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통증과 온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운동신경이 손상이 되면 발에 변형이 생기는데요. 발에 작은 근육들 작용에 이상이 생겨서 그림과 같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웅크리고 조여진 갈퀴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발 모양이 변하면 갈퀴 발가락의 등 부위나 발가락 끝, 엄지발가락 아래에 압력을 받게 되어 굳은 살이 생기고 그 아래에서 출혈이 생기고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결국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율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발에 땀이 잘 나지가 않아서 발이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갈라진 피부 사이로 세균이 침투되는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발의 정맥이 확장되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상처 부위로 산소와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겨 상처 치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 증상 역시 발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발 궤양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약 3분의 1이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시면 혈액순환 장애로 발과 다리의 피부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고 근육이 위축되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털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 끝의 색깔이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는 결국 궤양이나 감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와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 방법으로는 나일론 모노필라멘트나 솜을 이용하여 자극을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특히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검사는 빠르고 간단한 검사법으로 가는 나일론 실로 그림과 같이 발바닥과 발등의 빨간 점 위치에 압력을 가해서 감각이 정상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두 군데 이상이면 감각 이상으로 판단하며 네 곳 이상이면 발 궤양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소리곱새를 이용하여 진동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와 반사 망치를 이용해서 심부검 반사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검사로는 발의 혈액순환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발 맥박 촉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발등과 복숭아뼈 부위에 맥박이 촉진되는지를 봄으로써 혈액순환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플러 초음파는 혈류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로 혈류 소리나 파형을 확인하고 혈관의 좁아진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목, 팔 상완의 혈압비를 보는 검사는 말초혈관의 폐색의 정도를 보는 검사인데요. 발목 혈압을 상완 혈압으로 나눈 값이 0.9 이상이면 정상이고 0.7에서 0.9는 경증, 0.4에서 0.69는 중증도, 0.4 이하면 심한 폐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다리의 수축기 혈압이 팔의 수축기 혈압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 동맥 조형술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다리 혈관이 적고 화살표 부위에 혈관이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감염증에 대한 검사로는 세균 배양을 통해서 감염의 원인균을 확인하고 고열이나 오한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혈액 배양 검사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항생제와 치료 기간을 결정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족부병변의 치료 방법을 보겠습니다. 족부병변의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병증으로 인한 발저림이나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항우울제 혹은 항경련제 계통의 약물요법이 쓰입니다. 발에 궤양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궤양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상처를 청결하게 소독하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 발에 생긴 물집을 소독되지 않은 핀셋이나 칼 또는 이쑤시개 등으로 터뜨리거나 굳은 살 티눈을 칼이나 화학약품을 이용해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치료는 혈관 확장제, 항혈소판제, 혈류 개선제 등의 약물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를 통해서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기도 하고 수술적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증의 치료로는 발 궤양에 감염증이 동반된 것이 의심되면 감염의 정도에 따라 먹는 항생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생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고열이 있거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줄었을 때, 굳은 살이나 티눈 부위가 빨갛게 변하거나 악취, 분비물이 있을 때, 발이나 다리에 피부색에 변화가 있을 때, 궤양의 크기가 크거나 염증이 의심될 때, 발톱이 파고들거나 발톱 부위가 붉게 변하고 부종이 있을 때, 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거나 경련 또는 쑤시는 증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뇨병성 족부병변에 대해 조금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혈당 관리와 발 관리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혈당 관리 성공과 건강한 발을 지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